네, 10월 24일 목요일 한밤의 메주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제장 이야기하면서 네. 테슬라의 오늘 투자자들을 흥분시켰던 어닝콜과 실적 발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자, 저희 2부에서도 한번 싹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워낙 오늘 장세가 장 초반부터 앞에 3일과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둘이 신났어요, 지금. 저희도 신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제도 그렇고 색깔도 색깔이지만 네. 움직이지 않는 그 그러니까요. 모습이 야, 거래가 안 되니까 네. 뭔가 할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뭔가 그 죽어 있는 코인을 보고 있는 그런 네. 느낌이거든요. 계속 언제 움직이나 이러고 기다리는 느낌. 그러니까요. 매수세도 없고 매도세도 없는 없네. 그런 느낌. 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 일단 3대 지수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죠. 네, 지금 여전히 다우만이 소폭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우가 0.2%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0.26% 오르고 있습니다. 5,812포인트인데 과연 더 오를 수 있을지 오늘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0.6%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러셀 2000도 0.3%대 강세, 빅스 지수가 1%가량 빠지면서 월화수화는 조금 또 다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약간 꽃밭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여태까지는 기분 좋게. 빨간 불 속에 실적이 잘 나온 정말 극소수의 기업들의 S&P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쫑쫑다리로. 오늘은 이제 빨간색을 찾는 날이에요. 네, 맞아요. 테슬라 16.5%, 장 극초반에 17%까지 찍었던 걸 제가 봤는데 네. 일단은 15%, 16% 이렇게 오르는 테슬라 사실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그니까요. 두 자릿수 시원하게 올라주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오늘의 주인공은 진짜 그냥 테슬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사실 실적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 그렇죠. 나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많은 날인데요. 10시 45분쯤에 나온 PMI 지수 전반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볼까요? 네. 서비스 PMI 지수가 예측치가 55였는데 55.3 발표가 됐고요. 그 제조업 PMI 지수가 47.5가 예상치였는데요. 47.8로 공개가 됐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도 다 공개가 됐네요. 네, 신규 주택 판매도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 네. 어제 기존 주택 판매는 그래도. 어제는 하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신규 9월치 이번에 나온 지표에서는 조금 상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달에 연속으로 봤을 때는 월간으로 4.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전치가 마이너스 2.3%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9월 달에서 8월에서 9월 넘어가는 사이에 네. 신규 주택이 조금 더 일어났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느 지역의 어떤 분야에서 어떤 주택과 그다음에 건물이 판매가 됐는지 네. 요거는 좀 딥하게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화면상에 좀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 신규 주택이나 기존 주택도 추이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고 어떻게 있어요. 흘러나왔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둘 다 페이지가 안 열려서 지금 제 거 신규 주택 판매 방금 열렸습니다. 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다들 투자자분들이 신나게 보고 계신가 봐요. 지금 로딩이 안 돼요, 오늘. 지금 여의도에 있는 인터넷이 느린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런지 지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이를 보시면요, 7월부터 이제 계속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네. 주택 판매 지표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여기서 보실 거는 실제로 나온 액추얼과 그 다음에 그게 한 달이 지났을 때 프리비우스, 그러니까 이전치가 됐을 때 다시 줄어들었느냐 늘었느냐 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발표 이후에 조정이 네, 조정이 되니까 되는데 네. 7월치는 발표 당시에 지금 보시면은 73,900 맞나요? 73만 9천 아닙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조정됐을 때 75만 1,000으로 상향 오히려. 조정이 네. 됐고요. 그때 당시에 실제치가 나온 8월치는 71만 6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0만 9천으로 하향됐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향 조정됐다는 뜻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게 계절적인 요인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주택 상황에서는 일단은 9월치는 시장 예상치를 이번에 웃돌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시장에서는 좀 만족스러운 수치를 갖고 있다. 역시 주택 시장도 나쁘지 않다라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들여다보자면 조금 일이 커질 것 같긴 한데 들여다보실 요거는 제가 겁니까? 한번 찾아갖고 네. 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매번 센서스가 나오는 음. 지금 리포트이기 때문에 네. 이걸 보시면은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늘었는지를 음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이상으로는 지금 나쁘지 않다. 음흠. 훅 떨어진 부분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중간값의 프라이스, 그 다음에 뉴 하우스 폴 세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팔린 것들 이렇게 찍혀 나오거든요. 네. 요걸 토대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요 사이트에서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들어온 김에 한국어로 네, 한번 바로 그냥 보시죠. 번역으로 한번 해보시죠. 자, 이는 오늘 나온 것이 78만 8천인데 73만 8천인데 8월 개정 비율인 70만 9천보다 4.1% 높고요. 그 다음에 한 1년 전에 추정치였던 69만 4천보다 6.3% 높은 것이다. 그리고 메디안 값은 42만 6,300달러였다. 평균 판매 가격은 50만 1,000달러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측면에서 주택 지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아까 아까 정리하기로 했던 게 예. 테슬라 이야기를 네. 이제 아무래도 컨코울이 있었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제부터도 이번 이 테슬라 실적 발표를 뭐 포인트를 뭐를 두고 봐야 되냐 뭐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그럼요. 많이 나왔었잖아요. 포인트 기사들. 네. 이번에 테슬라 실적은 이걸 봐야 한다라고 기사가 많았었는데 그런 점들 좀 정리를 이제 훅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16%대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주셨다고 제가 아까 네. 들었어요. 화면상에 우리 권다영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데 왼쪽에 히트맵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우상단에 가장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는 게 북극성 마냥 지금 테슬라가 지금 빛나고 있는데 그거 색깔 변화 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좀 정리를 좀 아침부터 제가 했습니다. 네. 좀 일찍 일어나서 그니까요. 오늘 어닝콜도 살짝은 어머. 이제 재방송을 보긴 했는데 아, 네. 들으면서 뭔 저희가 소리를 본방을 했나.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가 2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한번 해볼게요. 네. 이 내용은요. 메리츠 증권의 김준성 연구원님의 자료를 토대로 한 내용인데 네. 이 테슬라 관련해서 특히 전기차 전문 애널리스트시기 때문에 그쵸.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분이다 말씀드리면서 어떤 의견을 내놨는지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EPS 0.72달러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습니다. 매출도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고요. 매출 총이익 컨센서스 17% 상회치를 내놨습니다. 영업이익 27억 달러로 컨센서스 43억 달러, 43% 상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놀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뭐요? 영업이익이 엄청 늘었다. 그렇죠. 영업이익률 자체가 늘었어서 컨센서스를 43%나 이 상회한 부분에서 네. 상당히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김준성 연구원께서는 턴어라운드가 확인됐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밑에 써 있는 숫자들이 지난 네. 2년 동안의 매출 총이익, 그러니까 매출을 가지고 봤을 때 얼마나 이익률을 가져가냐를 네. 봤을 때는 지난해 1Q부터예요. 네. 19, 18, 17, 17 그리고 올해 들어서 17, 18 다시 19.8, 20이 찍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회사들이 뭐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내부적인 사람은 알겠지만 네. 가다 보면 수익률은 같은 모델과 같은 제품으로는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당연하죠. 어느 정도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질리고 이 체인지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핸드폰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자동차들도 같은 라인업에서 왜 페이스리프트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5년마다 페이스리프트를 해서 앞모양만 바꾸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네. 핸들만 좀 바꾸고 좀 새로운 맛을 좀 첨가하는데 네. 테슬라는 그게 전혀 없어요.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델 3 몇 년에 10년 나왔어요? 중반 때 아, 나왔던 그래요? 모델 3가 지금 모델하고 바뀌었지만 안에는 올해 바뀐 거예요. 심지어. 아 올해 바뀐 거예요? 올해 바뀐 거예요. 어. 올해 바뀌었지만 여태까지 똑같았어요. 그랬는데 19.8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또 어닝 서프라이즈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뭐 김주영 연구원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네. 역대 최저의 대당 제조 원가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놀랐다는 거죠.
$35,000 선에서 한 대 만드는데 가격을 끊었다라는 게 이게 물론 평균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굉장히 놀랍기도 한 부분이 사이버 트럭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 본 모습 중에 인상적인 게 사이버 트럭이 우리 김정 연구원께서 보여준 장표에는 스타트가가 $60,000라고 돼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출고되고 있는 사이버 트럭은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1차 기본. 출고 모델처럼 해서 네. 옆에 이렇게 배지가 붙어 있고 네. $100,000 이상 가는 차량이에요. 1억이 넘는 차량들입니다. 그러니까 $60,000 선 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재 모델 Y와 3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놀랐고요. 네. 4680, 뭐 우리나라에서도 다 4680, 4680이 얘기 많이 이제는 하죠. 뭐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사이버 트럭이 4680만 탑재하는 차량이에요. 아. 여태까지 다른 차량들은 2140이죠. 2140 배터리를 써 왔었는데 사이버 트럭은 4680만 쓰는 차량입니다.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네. 이루면서 원가를 내렸다라는 어허. 게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 여기 써 있지 않은 게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요? 기가 캐스팅이라는 걸 합니다. 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철판을 가져다가 이제 붙이고 용접해서 스판 용접이라는 걸 해서 뭐 자동차 형태를 만들어서 형광을. 네, 이렇게 만들어서 다음에서는 전장 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텍사스와 베를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델 Y는요. 네. 기가 캐스팅은 우리가 다리가 다쳤을 때 석고를 뜨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판에다 다리를 넣은 다음에 네. 주물을 넣잖아요. 네. 그것처럼 통으로 찍어냅니다. 아, 한 방에. 한 방에 양쪽에서 이게 주물을 만들어서 이 여기다가 이제 금속 용액을 를 집어넣어서 하나에 주물을 들고 떠서 이렇게. 이제 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기가 캐스트예요. 어허. 마치 그 우리 석고 뜰 때처럼. 뜰 때처럼. 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점점 발생하는데 지금 그게 엄청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요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구조조정을 올해 엄청 했습니다. 테슬라가 상반기에 이제 캐즘이다 뭐다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데이터 라벨링 관련된 그 직종을 많이 해고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해고를 한 겁니다. 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다, 테슬라의 이제는. 구조조정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게 테슬라는 그냥 일반 직종이나 제조 직종을 뭐 로봇이 할 거니까 자르고 이게 아니고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해고한 측면이 많았고 그 플러스에서 14%를 전체적으로 감원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포함해서. 오. 네.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FSD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FSD가 테슬라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차를 살 때 프로그램을 가입하는 거예요. 이게 1,000만 원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구독제도 있는데 네.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매출이 증가했다는 게 도대체 뭔 의미냐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의 옵션을 사람들이 더 선택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확실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테슬라는 그냥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만 예. 전기차 생태계를 아예 가져간다. 특히나 자율주행 생태계를 이제 다 먹어간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예. 부분 테슬라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테슬라는 다 먹으려고 하지. 네. 그러니까 오늘 어닝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전망하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니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그쵸? 11개의 질문이 나오는데 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대답한 게 내년에 우리는 좀 더 crazy things를 할 거다. Crazy thing. 우리는 crazy things를 하는 회사고 그거를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일을 오.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론 이게 머스크다운 답변이네요. 일론 머스크다운 답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네. 그게 사실 3분기 매출에 좀 저는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FSD 지금 유럽과 중국에서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네. 물론 중국에 아직 허가 신청도 안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현재 FSD와 오토파일럿 같은 수준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회사들의 FSD 기술을 판매하려고 해요. 그것도 있고 슈퍼차저가 원래는 그쵸. 테슬라 전용 포트인데 네, 이제는 이게 북미 표준이 됐습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우리가 표준인 것. 네, 우리가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을 끌고 가고 우리가 시장을 리드한다는
이 감각으로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체다라고 네. 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 사업은 이렇게 김수영 음흠. 연구원이 정리를 해주셨고 네. 에너지 서비스 사업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음. 3Q 매출 성장률이 52%였어요. 와우. YOY가. 근데 물론 좀 이렇게 꺾여지는 그래프를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네. 매출이 올랐으니까 이 더 이상의 에너지 관련된 수요에 대한 주문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받은 거예요. 아, 내가 그럴 필요가 없으니. 이미 목표는 충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52% 3Q 성장률을 보였고요. 네. 저기 보시면은 화면상에 보시면은 4분기에는 2배 성장이 확정적이다. 오호. 100%를 찍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미 내년도 에너지 서비스 관련 사업이 물량이 수주가 끝났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 매출은 이미 마감이 끝.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 ESS 파워월과 메가팩인가요? 두 개가 있는데 맞아요. 상당히 괜찮은 매출을 낼 것 같고요. NACS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바로 테슬라 충전 포트 네. 규격인데 요거를 적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금 현대차도 그거를 미국에서 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확대되면은 슈퍼차저 충전소 이름인데 네. 요게 매출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눈에 띄는 것이 KPEX. 우리 음. KPEX 요새 중요시하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 KPEX 얼마나 늘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기술 투자 비용을 얼마나 제출했느냐인데 시장 예상치가 26억 달러 정도 했겠지라고 했는데 35억 달러나 기술 투자를 했다고 발표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흠. 시장에서 예상한 현금 흐름이 14억 달러를 2배 가까이 가까이 되는 27억 달러 현금 흐름을 발표를 하면서 네. 굉장히 사람들이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돈이 많구나. 돈이 많다는 할만하네. 건 안도한 거죠. 네, 그렇죠. 할만하네. 그러면서 3분기 중에 누적 출고 대수가 700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네. 발표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닝콜을 제가 좀 빡빡하게 보이실 것 같긴 한데 확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나하나 이제 다 정리를 했거든요. 아. 자, 일단은 첫 번째가 내년도에 낙관적이면서 공격적인 사업 전망을 내놨습니다. Like 라면서 crazy 머스크가 thing. 네, crazy thing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역시 미친 짓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걸 얘기를 했고요. 2025년 판매량,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20에서 30%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고, 그러면은 올해가 180에서 190만 대 정도 되니까 내년은 220에서 240만 대 뚫겠다는 얘기가 되고요. 네. 저가형 차량에 대한 궁금증, 우리 맨날 궁금했잖아요. 모델 2. 나온다더니 언제 얘기해 주나? 언제? 실제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하는 걸로 오.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족을 또 달아줘요. 우리가 평범한 저가형 모델 같은 차는 만들지 않을 거야. 우린 그런 건 안 해. 우리 그런 거 안 해. 그런 건 안 라는 해. 이야기를 해줬는데 시장에서 이거를 오토파일럿이 아니고요. 기존 차량과 같은 FSD가 아니고요. 네. 로봇 택시의 기능을 탑재한 차량일 어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다들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거죠. 차를 사면 내가 이 차를 택시처럼 쓸 수 있게, 무버처럼 쓸 수 있게 하는 네. 차를 내놓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이버캡은 26년 중 대규모 양산 200만 대, 잘 되면 400만 대 양산하고 있고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미 이 로보택시 파일럿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대요. 오. 몰랐는데 그래서 이미 직원들이 타보고 네. 정상 주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면서 로보택시는 내년부터 모델 Y와 3부터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텍사스 먼저 시작을 한다 그래요. 내년 초부터.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텍사스가 자율주행 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제라고 해요. 아. 신청하면 이제 다 할 주마다 수 있어. 다르니까. 예. 네. 근데 CA, 캘리포니아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미국 고속도로 안전교통협회 네. 이야기하면서 2,500대 쿼터라 그랬잖아요. 캘리포니아 중심의 발언이었던 거예요. 그 설명 자체는. 일단 텍사스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네. 텍사스는 또 근데 이제 트럼프의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연방 차원에서 기술 표준을 도와달라라고 네. 헬프를 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면 나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부탁해.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테슬라의 명운을 걸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까지 트럼프에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런 액션 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해요. 최근에 이제 해리스 쪽에 마크 큐반이라는 투자자, 네. 전설적인 투자자가 붙었는데 그 레벨이 아니죠. 한 몸이죠 지금. 지금 그쵸? 거의 퓨전 이렇게 해갖고 아시죠 뭔지. 퓨전한 수준인데 네. 원래 그리고 재밌는 게 그 트럼프 수혜주의 2차 전지가 없었잖아요. 없었죠. 근데 요새 또 슬금슬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게 4680 배터리도 그렇고요. 사이버 트럭을 트럼프가 타고 다녀요. 아. 트럼프의 유세 차량이 사이버 트럭인 게 많이 목격되고 있어요. 하긴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안 탈 이유가 없죠. 안 탈 이유가 없어서 어. 되게 랩핑도 사이버 트럭은 원래 색깔이 없잖아요. 네. 스댕 색깔인데 이거 랩핑까지 딱 해가지고 갖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 원래 전기차 싫어하시거든요. 옛날 분이셔갖고. 이게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일기 집권 때는 무슨 전기차냐며. 네. 네. 전기차는 무슨 왜냐하면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먹고 사는 그리고 그런 이번 공화당에서 이제 지정 받을 때도 되면 전기차 넣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이버 트럭 타고 사이버 다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봐라 이런 네.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요거 FSD 13 버전이 곧 출시된다고 합니다. 현재 버전이 이제 막바지 단계고 네. 요게 재밌는 게 엔비디아의 현재 칩셋을 넣을 기반으로 거다.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50K까지 네. 확장을 할 것이다. 어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 투자자들이 좀 환호를 한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네. 요 로보택시를 가동을 하려면 FSD가 하드웨어 4가 필요하다 그래요. 오. 그러니까 1부터 현재 3까지 온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현재 가장 최신 차량들은 하드웨어 3가 달려 있는데 여기에는 일종의 모바일 AP로 따지면 CPU가 라이젠, AMD의 라이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신 수준의 카메라 해상도를 보여주는 그런 카메라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 네. 패키지를 하드웨어 3라 그러는데 그보다 한 단계 앞선 업그레이드된. 4 버전이 지금 필요하다고 해요. 음. 이제 그게 사이버 트랙에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3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오. 얘기를 어닝콜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여기 업그레이드 무상으로 해준 적이 있거든요. 네. 성능이 딸린다 그래서. 네. 그런데 만약에 3에서 안 된다 그러면 4로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우리가 해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패키지가 한 300만 원 하거든요. 네. 네, 다 감사합니다. 해주겠다. 또 태민의 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많이 환호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아까 들었었던 뭐 메가팩 파워월 이야기 나오고요. 특히 옵티머스 얘기 나왔는데요. 아하. 옵티머스 얘기 듣고 들어가야죠. 네, 그렇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X닷컴을 갖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게 XAI 산하의 그록이라고 있어요. 그록. 이게 이제 챗 GPT 같은 건데 그렇죠. 요거를 테슬라 옵티머스에 통합할 것이다. 여기다 넣는다고요. 네, 그래서 얘랑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 왜냐하면 현재 테슬라 차량들도 요거 음성 인식 버튼에서 뭐 해줘 하면 굉장히 인식률이 높거든요. 이걸 아예 챗 GPT 같은 걸 얹어서 네. 계속 상호작용을 하겠다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움직이는 온 디바이스 AI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네. 이런 내용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세마이 얘기도 나왔는데요. 세마이는 현재 펩시에서 파일럿 버전을 운전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세미트럭이라고 하는 이 화물차, 이제 전기차 화물차 버전인데 펩시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만족도가 최상이라 그러고요. 이거를 2026년 상반기부터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슬라는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단히 느끼는 바는 투자자들의 입맛을 충족시킬 만했다. 그렇죠. 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테슬라 왜 투자하니? 이거 의혹이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 아니고 제가 느낀 아이비의 기운은요. 네. 의문에 가까웠어요. 이걸 의혹에 왜 가까웠어요. 뭘 할지 알고 너희 투자하니? 이런 그러니까 느낌일까요? 서스피셔스한 게 아니고 뭔가 그냥 굉장히 불만스럽고 이건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대상으로 치부하는 느낌이 최근에 아이비와 언론사들의 논조가 있었는데 물론 이거는 트럼프 쪽에 붙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하. 왜냐면 정치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 뭐하니 사업 안 하고 왜 정치하니?라는 그렇죠. 느낌이었겠나요? 말로 하지 네. 못하지만 이 트럼프 쪽에 붙어버린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저래서 기업가가 되겠냐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확실히 숫자로 보여줘 버렸기 때문에
할 말이 없죠, 그럼 또. 네, 할 말이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채팅창에서도 계속해서 네. 한문철 씨가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온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멘트는 어디서 한문철 연습하세요, 여러분? TV는 뭐 저희에게 아니. 항상 인정자들에게 귀감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런 멘트를 생각하셨지? 지금 빵 터졌네요. 네. 한문철님. 네. 자, 아무튼 테슬라 이렇게 어닝콜까지 요약을 해봤는데 네. 저는 좋게 봤습니다. 이게 사실 앵커님만 좋게 보신 게 아니라 주가가 답을 하고 있어요. 네. 괜히 16% 넘게 오르겠습니까? 지금 개장한 지 1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테슬라는. 그러게요. 16%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사실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일론 머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예전에 트위터 뺏는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아직도 하잖아요. 손가락 접으라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새벽 시간에 저희 방송하고 네. 이제 트위터를 열어보면요. 네. 일론 머스크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줄줄줄. 혹시? 뭐 디아블로 4 게임 생중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스페이스 X도 해, 트위터 X도 해, 네. 테슬라도 해, 미고비 맞으면서 뭐 이것저것 하는데 게임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다. 진짜 특이한 네, 사업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람 근데 이런 없을 것 사람이 같아요. 없으니까 테슬라가 이만큼 성공했겠죠. 그리고 다들 얘기하는 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 그렇죠. 전기차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일론이 다 했다라는 맞습니다. 측면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이런 약간 이상하지만 그치. 약간 혁신가다. 돌아있지만 예, 혁신가죠. 혁신가죠.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해내는 걸 보면 이 주가가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오늘의 주인공은 뭐 테슬라라고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고 오늘 가도 될 것 같아요. 현재 주가 249달러, 네. 250 돌파 직전까지 왔습니다. 왔고요. 반면에 지금 우버 같은 경우가 2%가량 빠지다가 현재 1.9% 살짝 2%대 내외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택시 때문에 우버가 이 무슨 일인가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우버가 원래 택시 회사는 아닌데 그렇죠. 오늘 발표 내용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그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라고 그랬고 스마트 서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시스티드 스마트 서먼인데 네. 이게 사실은 조롱이자 그냥 잔재미인 게 앞 글자만 한번 따보세요. ASS. ASS.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미거리로 만든 기능이 하나 있는데 네. 길거리에서 내가 2차 버튼을 누르면 내 앞까지 오는 기능. 그러니까 차가 무인으로 와요. 그것까지 현재 됩니다. 테슬라 FSD를 갖고 있는 누구라면 누구더라도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와 겹치기 때문에 우버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네, 우버가 지금 1.8%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중국의 저가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니오, 지금 ADR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니오가 2.6%대 하락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흐름은 테슬라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실적 못 짚어드린 종목들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큐리그 닥터페퍼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4.6%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EPS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고 하고요. 환율의 영향으로 실적이 약간 부진했다. 특히나 미국 커피 부분이 3% 넘게 감소한 점이 EPS를 끌어내렸다라는 기사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4.6%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카콜라가 0.6%, 펩시코가 보합권, 또 몬스터 베버리지가 1%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닥터페퍼 맛있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미국 커피 부문이 줄었어? 스타벅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진짜 커피 안 마시나 봐요, 사람들이. 요새 사람들이 약간 취향이 엄청 갈리고 있다라는 제가 너튜브 방송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요새는 나를 위해 뭐랄까 제조된 그런 음료를 만들어서 먹는 스토어를 가지 이렇게 뭔가 완성된 왜냐하면 조금 큰 에너지 드링크 이렇게 하면 보통은 3,000원 그런데 카페 가도 4,000원 이래 버리니까 차이가 없는 거죠. 굳이 그러느니 커피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
라고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EPS가 미스가 나면서 4%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허니웰 우리 그저께 얘기를 했었나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4%가량 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PS는 컨센을 맞춘 것 같은데 매출이 좀 미스가 났나 봐요. 네, 매출이 시장 예상치가 99억 1천만 달러였는데요. 네. 97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한 2억 달러 미스가 나면서 이 정도 네. 많이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허니웰이 전장 사업에서 방위주에 가까운 형태로 움직이는 회사인데 네. 오늘 좀 매출 분야에서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허니웰이 보잉의 가장 큰 파트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보잉의 매출이 떨어지면 허니웰의 매출도 떨어지고 네. 보잉이 출고하는 737, 777, 787이 대수가 빠지면 네. 허니웰의 매출도 빠집니다. 어허. 왜냐하면 여러분이 타실 때 의자가 있고 앞에 모니터도 있고 네. 그 전부 전자식이잖아요. 네네. 요거의 전자기기와 배선을 깔아서 전장 장비를 만드는 게 허니웰입니다. 그러니까 보잉의 가장 오래된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보잉의 매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겠다라는 네.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허니웰은 뭐 워낙에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뭐 LG 허니웰 얘기도 하고 뭐 이야기 드렸으니까 네. 그래도 이것저것 하는 거에서 하나씩 막 터지는 그런 회사니까 네.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KKR이 좀 오늘 나왔습니다. 네. KKR이 시장 예상치 EPS 매출 둘 다 넘어서면서 오늘 KKR 상당히 지금 주가 펀드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회사죠. 네, 4%가량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비스나우가 거의 7% 올라요. 서비스나우. 서비스나우 오늘 뭐 바클레이즈에서 리포트가 그렇죠. 나왔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뭐 장기적인 성장 펀더멘털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확인한 게? 뭐 내용은 네. 사실 뭐 아마 권 앵커가 말씀해 주신 게 맞을 것 같고 네. 저는 이것만 봅니다. 비중을 확대하느냐. 투자 의견 그리고 상향이냐 목표 주가를 하향이냐. 상향하느냐. TP 요거 상향이냐. 딱 두 개만 보는데 네. 오늘 비중 확대 음흠. 980달러 프라이스 타깃에서 타깃 프라이스 1,000달러로 오호, 상향했습니다. 1,000달러요. 지금 970달러 지나가고 있는 업사이드 상황입니다. 5% 네, 그리고 보는 오늘 상황으로. 통신주의 이 온도차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약간 고민이 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티모바일이 4%가량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버라이즌은 2%, AT&T 같은 경우는 1% 빠지거든요. 이거는 아마 어떻게 그냥 해석하면 뭐 좋을까요? 수급이 몰려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것이 사실 3사의 그 매출 안에서 보이는 분포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았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 지금 보시면은 네, 덜 빨간 것과 더 빨간 것과 초록색이 있지 않습니까? 3개. 이게 제일 빨간 건 그저께 실적 발표한 거, 덜 빨간 건 어제 어제. 실적 발표한 거, 초록색은 초록색은 오늘 오늘 실적 실적 발표한 발표한 거. 거. 그러니까 세 개의 사업 부문의 형태가 비슷하다 보니까 네, 통신주 섹터 안에서는 돈이 갈 곳이 한 오늘 바퀴 돌았다. 한 바퀴 돌았다. 어. 지금 약간의 순환매, 요 안에서 순환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T모바일 실적 오늘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한번 보시죠. 네, 제 화면 T모바일 한번 실적. 보여주시면 네, 현재 4%에 계속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좀 빽빽하게 정리를. 제가 한번 정리해 아우, 봤습니다. 네, 난리가 났네요. 네, T모바일을 제가 예전에 써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하. 개인적인 애정으로 한번 담아봤는데 컨센서스와 매출과 EPS 컨센 상회 둘 다 했는데 네. EPS가 43%를 전년 동기 대비로 오,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순이익률이 엄청나게 오른 음. 3분기를 보여줬던 T모바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서비스에서는 5.1% YOY 매출액 올랐고 네. 선불 서비스가 또 3% 정도 올랐습니다. 자, 버라이즌과 AT&T 같은 경우는 프리페이드가 안 올랐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T모바일이 프리페이드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매출 성장을 보여줬고 거기서 EPS가 전년 네. 동기비 43%를 찍는데 좀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프리페이드가 157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프리페이드라는 것이 이제 후불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하는 생각하는. 그런 플랜, 네. 그런 요금제고 프리페이드는 그냥 선물폰. 휴대폰 심을 슈퍼에서 사는 거예요. 사요. 그래서 뭐 그냥 요금제만 쓰는 거죠. 우리 여행 갈 때 쓰듯이 몇 기가만 그렇게만. 상관없으니까. 네.
이게 전년 동기비 3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오, 35만 명이요? 그러니까 전체 순가입자 수가 157만인데 네. 35만이 전년 동기비로 오른 거예요. 오. 30% 이상 네. 오른 거죠.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던 이 선불요금 순가입자 수였고 네. 여기서 오늘 희비가 좀 엇갈렸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런데 왜냐하면 후불요금제는 버라이즌과 AT&T가 둘 다 좋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수익이 났다라고 어제 그제 발표했는데 T모바일은 후불을 포기한 거죠. 후불이 줄었습니다. 나는 선불로 순가입자 간다. 수 증감이 이제 5만 명이 감소했다. 네. 여기 지금 점을 잘못 찍었습니다. 5만 명이 감소했다라고 네. 되어 있고요. 해지율은 0.8% 정도, AT&T가 1% 이내라고 밝혔는데 비슷한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말에 전체 고객 수가 1억 2,700만 명 정도 되고요. 전년 동기비 8.1% 늘어났다라는 네. 발표를 해줬고 가이던스도 후불요금제 순가입자 수가 전체적으로는 가이던스보다 더 높게 에비타 핵심 조정 수익도 가이던스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현금 흐름조차도 현재 가이던스보다 컨센서스보다 죄송합니다. 네. 컨센보다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T모바일이 그러면은 세 군데를 다 봤을 때 네. 여기가 제일 여기가 좀 낫다라는 판단을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섹션 내에서도 섹터 내에서도 물론 섹터 플레이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또 탑픽이 있는 거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 있는 거니까 그러겠죠. 오늘의 주가가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너튜브 채팅창에 드가자님이 자동차 아저씨 진석이 형이라고. 제가 어릴 때 자동차 이름 외우는 건 1등이었거든요. 자동차 어릴 진짜 때부터? 좋아해서 네. 자동차 기자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짧게나마 이제 네. 출입을 했던 기억도 있는데 아 진짜요? 그 이후에는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자동차 이제 출입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취재거리가 네. 훅 줄더라고요. 옛날 내연 내연거리가 기관 이제 이게 뭔가 컨버전 되는 순간부터는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IT 쪽으로 돌아서 IT 아저씨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지금 꿈돌이님도 지금 열심히 드립을 쳐주시고 계십니다. 들빨간 서축이라고. 저런 갓그랜저 이야기까지 나올 일입니까? 갓그랜저 우리 어릴 때 에스페로 차 좋아요. 네. 에스페로는 뭐예요, 여러분? 대우의 마지막 희망 어. 에스페로 네, 좋았던 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를 잘 몰라서 지금 자동차 아저씨의 테슬라 어닝콜 정리를 아주 야무지게 여러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곳들이 대부분 뭐 다 재밌는 회사들이 좀 많아서 맞아요. 저희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저희가 모르는 걸 투자하시고 그랬을 때 물어보시거나 했을 때도 저희도 약간 솔직히 어버버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오늘 나온 회사들은 이거 다 아는 회사인데 네, 다 알던 그 정도면 친구구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램리서치가 제가 지금 그냥 히트맵을 틀었는데 딱 램리서치가 보이네요. 램리서치가 4%의 상승 이어가고 있는데 램리서치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젠 반도체주 크게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아라고 시장이 조금 시각을 가져간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오늘 그래도 IT단에서 초록불이 조금 더 많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IBM 어떻게 해요? IBM 어디 갑니까? IBM 깜짝 놀랐네. 61% 빠지는 줄 알았네. 아닙니다. 6.14% 네. 예,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IB의 실적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네. 일단 컨센 하회했고요. 네. 4Q 전망도 이번에 나왔던 실적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서는 감흥이 없는 네. 컨센을 하회했는데 그게 4분기에 또 나온다? 에잉. 아잉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IBM의 영광 찾기가 이번에 실패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IT 쪽 좀 강한 움직임 포착이 되면서 오늘 확실히 IT라든지 테슬라로 수급이 몰리면서 소비 재단이 살짝은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월마트, 코스트코가 약간의 약보합세 지나가고 있고요. P&G도 0.2%대 보합. 프록터앤갬블 좋아하지 않습니까? 프록터앤갬블 기적이 얘기했다가 지금 저희 너튜브 채팅장에서 얼마나 놀림을 당했는지. 왜요? 팸퍼스 기적이 좋아요, 여러분. 팸퍼스가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쓰는 건 아니고
저희 가족 아이가 쓰는데 흡수율이 좋더라고요. 네, 그 뽀로로가 그려져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아시는 아이 엄마 아빠들은 아실 거예요. 뽀로로가 그려져 그리고 있어서. P&G의 이 팸퍼스가 매출이 잘 나오는 이유가 저는 알 것 같아요. 왜요? 코스트코에 가면 네. 이 기저귀 섹션에 네. 팸퍼스 라인업밖에 없어요. 아, 다른 거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인가 더 있는데 우리나라 하기스? 브랜드고 어. 예, 나머지는 팸퍼스로 쫙 깔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뭐랄까 그 CGV의 대형 작품 이렇게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 까는 것처럼. 느낌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가면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매출이 좀 오르지 않나. 반독점법 조사해야 된다고 꿈돌이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아 반독점법 했으니까 오늘 뉴스가 있었어요. 네, 그 얘기를 또 이렇게 해드려야 이용하신다고요? 이렇게 또 드리블을 쳐야 될 것 같은데 네. 반독점 관련한 소식이 지금 잠시만요. 제가 아까 찾아봤었는데 지금 아까 열심히 적어 놓으셨잖아요. 네, 오늘 구글과 엔트로픽 관련된 네. 반독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 요게 지금 화면은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요. 오늘 구글에 대해서 엔트로픽과 구글에 대해서 영국의 그 FTC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이 구글과 엔트로픽의 구글의 엔트로픽 대상 투자에 대해서 파트너십에 반독점 우려가 있다면서 조사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네. 12월 19일까지 결론을 내는 그런 조사가 되겠고요. 네. 이게 구글이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그 챗 GPT 같은 네. 그 AI가 있는데 여기다가 구글에 탑재하거나 혹은 파트너십을 하기 위해서 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최근인데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이 원래 아마존이 이 엔트로픽의 클로드의 우수함을 눈치를 먼저 채고 40억 달러를 이미 투자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요거 좋구만. 그러니까 네, 네. 이 비상장사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분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미 40억 달러를 아마존이 엔트로픽에다가 담은 상태에서 구글이 20억 달러를 넣게 되니까 네. 그러면 아마존과 구글이 같은 회사의 한 몸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현재 반독점 조사가 먼저 영국에서 네. 시작되는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네. 현재 구글 주가를 잠시 볼까요? 구글 현재 0.24% 가량 빠지는 모습. 빠지고 있는 아마존은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도 0.7%. 왜냐하면 오늘의 반독점 조사 개시 발표가 아마존 탓이 아니에요. 아마존의 이 엔트로픽 투자는 이미 승인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미 다 했고 그러니까 여기는. 먼저 선제적으로 한 회사는 오케이. 너 먼저 이제 두 번째 했으니까. 들어온 구글이 지금 문제가 어허. 되는 상황이어서 구글이 조금 타격을 입는 상황이다. 네. 타격을 네. 입는 상황이다 하고 지금 오라클이 1%대 상승이고요. 팔란티어가 2%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어도비가 살짝 쉬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1%대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도 계속해서 뭐 큰 변화는 없어요. 다우가 여전히 0.2%대 약보합, S&P는 강보합, 나스닥이 0.6%대 강세 이어가면서 뭐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 또 실적 발표한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이어가는 가운데 램리서치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IT 단에는 그래도 수급이 좀 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가 오늘 좀 소폭 오르는 모습이잖아요. 네, 지금 2%가량 근데 재밌는 건 오늘 부정 기사가 거대한 게 하나 났어요. 뭔가요? 오늘 블룸버그에서 팔란티어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30%의 주가가 빠질 걸로 전망된다. 30%요? 네, 라는 오늘 기사를 내놔서 잠깐 화면만 제가 보여드리면요. 네. PLTR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요. 네. 현재 블룸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추산으로는 네. 현재 팔란티어 주가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 엥.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 화면 보시면요. 네. 자, 팔란티어스 AI 드리븐 랠리 has gone much too far for Wall Street 이렇게 돼 있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30% 정도 지금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팔란티어의 주가가 지금 어닝이라든지 매출 대비해서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은 오늘 블룸버그의 되게 뜬금없는 팔란티어 저격 기사가 오늘 등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왜지? 라고 했는데
물론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로이터 같은 데 보시면 같이 나와 있어요. 네. 저희가 이게 뭐 큰 뉴스는 아니었어요. 음. 그냥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해보니까 음흠. 팔란티어가 지금 뻥튀기 돼 있더라 라는 합의가 도출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 감안하시면 되고요. 네. 그 야후 파이낸스에 가시면은 팔란티어, 티컷, PLTR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서 네. 저희가 요거 함께 바로 지금 보지는 않을 텐데 네. 제목만 보셔도 저격 기사 맞잖아요. 네, 근데 오늘 주가는 오르기 때문에 네. 지금 드가자님이 팔고 튀어라고 하시는데 빨랑 튀어야 될지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팔란티어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지금 오늘 좀 입이 네. 풀렸나요? 오늘 지금 자동차 아저씨가 되시고 나서 입이 훅 제가 풀리셨네요. 요게 되려면 네. 그제의 바이든처럼 약간 계기가 좀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 탁 한번 탁 지금 스위치 되셨어요. 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셨어요. 과연 오늘 3부에서도 네. 그게 유지가 될지 네.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자 2부 마감하면서 우리 권다영 앵커와 함께 지수 상황 보면서 네. 네, 마감을 전반적인 좀 지수 해보시죠. 상황 여전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나야 나 테슬라가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하루입니다. 17%요. 네, 17%의 테슬라 상승과 함께 힘입어서 S&P 500 나스닥이 0.2%, 0.6%대 강세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17%의 급등을 이어가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가장 큰 특징주 중에 하나입니다. 250달러 터치를 해내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IT 단에서도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잘 끌어지면서 뭐 서비스나우라든지 램리서치 3%, 7%의 상승을 보여주지만 IBM이 영광을 찾지 못하고 6%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수급이 이런 쪽으로 몰리면서 전반적으로 소비재단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방위산업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관건 애플과 엔비디아가 시총이 과연 엇갈릴까? 그것도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애플과 엔비디아 1등, 2등인데요. 시총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야, 이거 좀 오르면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3부와 4부에서도 애플이 어디까지 선전해낼 수 있을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 봬요. 3부.